6살 딸아이를 둔 이제 아버지셨는데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진단이 되어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사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식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제 자매가 없고 공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6살 딸아이가 기증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충분한 양의 조혈모 세포를 얻을 수가 있었고 딸아이가 아버지를 살린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 하시고 질문이 많아서 여러분들 치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들과는 달리 이제 각종 혈액세포에서 발생하는 암들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하나의 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혈모세포와 각 혈액세포로 분화하는 단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세포들에서 단계마다 혈액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에서 어떤 암이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매우 다양하고 또 치료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혈액암은 아까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침범 부위가 특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주로는 혈액과 골수에서 발생을 해서 혈관을 타고 전신에다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위에 침범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골수에 이제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 혈액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거나 빈혈이 심해서 어지럽고 숨차고 피곤하다든지 면역력이 약해져서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좀 흔히 발생을 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최근에 개발된 것은 아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암뿐만 아니라 혈액 질환에 대해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은 충분한 강도의 항암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을 해서 그 질환을 해결을 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혈모세포, 줄기세포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새로 생성이 된 면역 체계가 환자 몸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유지되면서 재발하려고 하는 질환을 조절해주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 어떤 효시가 된 그런 치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조혈모세포 이식의 과정을 간단히 쉬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식 전에는 환자의 몸 안에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암세포가 일부 존재하고 그리고 환자의 정상세포가 체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식을 할 때에는 전처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세게 씀으로써 환자 몸 안에 남아있는 암세포와 기존 정상세포까지 제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를 추가로 주입을 해주고 원래 환자에게 있던 정상세포가 사라지고 공여자 세포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식 후에 초기에는 암세포가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건강한 그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럼으로써 완치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기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는 동종이식도 있고 자가이식도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세포를 누구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가이식의 경우에는 본인 세포를 뽑아서 모아놨다가 다시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새로운 세포를 받아들여서 항암 효과를 얻는다기보다는 항암 치료 후에 회복이 안 될 때 모아놨던 본인의 자가 조혈모세포를 다시 받았을 때
이제 그 항암의 후유증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고강도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가 이식과 동일하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의 면역세포가 이제 환자의 체내에 생성이 되면서 면역세포의 항암 효과까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저희가 이식편대 종양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식편대 종양 효과를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하지만 간혹 이 건강한 면역세포의 활동이 너무 왕성할 경우에는 이 약해져 있는 환자의 몸의 각 조직에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은 치료를 해야 하는 그 이식의 합병증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 세팅된 이 건강한 면역세포를 환자 체내에서 얼마나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느냐, 이들이 부작용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느냐가 이식 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강도의 치료이다 보니까 합병증들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아무래도 동종 이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식편대 숙주병에 대한 염려가 좀 많고요. 자가 이식, 동종 이식 모두 고강도의 그런 항암제나 방사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항암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좀 더 심하거나 많은 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식 후에 이제 골수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혈액 세포의 개수는 회복이 되는데 재생이 되는데 기능은 사실 이제 환자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쌓아온 그런 면역 체계의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성숙되는 시기를 한 6에서 9개월 정도로 보기는 합니다. 합병증이 별로 없고 면역제제도 순조롭게 줄여서 끊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많이 안정돼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염증이나 급격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증을 받아야 되는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혈액형은 달라도 됩니다. 그 면역세포의 타입, 조직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직형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조직형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유전자형은 부모님께 반반씩 물려받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타입이 똑같을 경우는 25%, 형제 자매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25%의 확률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단 2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맞을 수도 있고 9남매, 10남매여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경우에는 50%만 맞습니다. 그래서 반일치 이식이라고 하고요. 공여자를 선택할 때의 순위는 이 조직형이 일치할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합병증이 적고 아까 말씀드린 이식편대 숙주병이 적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가장 선호되는 건 맞는데 형제 자매가 맞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타인 기증자 거기에서 맞는 사람을 먼저 찾아보고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반만 맞는 반일치 이식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기증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에도 다시 생성이 되고 다만 기증을 할 때 흔히들 생각하시는 헌혈의 집에서 하시는 전혈 과는 다르게 전처치도 필요하고 또 수시간에 걸쳐서 그 필요한 성분만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시는 분에게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식 과정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식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환자의 자가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우선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바로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관을 했다가 환자에게 필요한 전처치,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냉동했던 세포를 해동을 해서 환자에게 다시 주입합니다. 세포를 주입할 때는 무슨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혈관 내로 주입을 하면은 그 세포들이 골수까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골수 안에서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이 다시 이제 재생이 되는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본인 세포이기 때문에 재생이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래도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환자는 전처치를 받게 되고 그 동안에 실시간으로 공여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여자가 그 같은 타이밍을 맞춰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기 위한 전처치를 받고, 그리고 조혈모세포를 주입하기로 한 날에 당일날 채집을 해서 바로 환자에게 주입을 합니다. 주입하는 방식은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주입하는 것은 자가이식과 동일한데 냉동 보관이나 해동이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골수가 재생이 된 다음에 그 이후의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새로 이제 재생이 된 건강한 면역세포가 말썽을 부리지 않고 원하는 항암 치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요. 면역 억제제를 쓰다가 새로운 건강한 면역세포는 환자 몸 안에서 점차 적응을 합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안에 면역 억제제를 점점 줄여서 끊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재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로 완치가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재발하시는 분, 또 암은 해결은 됐지만 합병증을 못 견디시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률이고 환자의 상태나 가지고 계신 질환, 또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식을 가장 많이 동종 이식을 시행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조롭게 계획을 해서 이식을 한 경우라면은 중간 위험군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의 완치율. 그러면 나머지 40%는 일부 10% 정도는 합병증의 위험이 좀 있다. 그 30% 정도는 재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치율이 좀 더 낮아지고 재발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에는 질병 상태에 대한 추적 관찰을 계속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하셔야 되고, 이식 후에 혈액 수치가 잘 유지가 되는가, 골수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여자의 세포를 유전적으로 구분을 해서 환자 몸 안에 있는 혈액 세포가 공여자 타입으로 100% 바뀌어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마치 친자 감별하듯이 체혈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식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의 시기는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0세 미만이시면 가능하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대부분 계획을 하게 되고, 악성 림프종 중에서는 첫 치료 이후에는 지켜보다가 재발하면 그때 항암만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계획을 합니다.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발률이 높고 위험도가 있다 판단이 되면 첫 반응을 얻었을 때, 질병 상태가 좋아졌을 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강력한 전처치 항암 방사선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이제 합병증 위험이 너무 커져서 사실 이득이 없어집니다.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나이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70세가 넘더라도 매우 전신 상태가 좋고 건강하신 분들은 보험은 안 되지만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70세가 안 되고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환자가 지병이 많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합병증들, 특히 폐렴 같은 게 있어서 항암 치료나 이식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인상 깊었던 환자가 한 분 계신데 40대 가장이셨고 6살 딸 아이를 둔 이제 아버지셨는데,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진단이 되어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첫 치료에 안 듣고
두 번째 치료에도 원하는 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약물의 내성이 있는 급성백혈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얼마 못 사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식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제 자매가 없고 공여자가 없어서 부모님은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6살 딸아이가 기증을 해줬습니다. 사실 소아는 조혈모세포가 굉장히 건강하고 잘 나옵니다.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소아청소년암센터 교수님과 함께 협력해서 다행히 별일 없이 충분한 양의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가 있었고 딸아이가 아버지를 살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는 너무너무 좋고요. 최근에 그 조혈모세포 이식 공여자의 연령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트렌드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혈액암이 환자들도 무서워하고 의사들도 사실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치료 약제들이 열악했던 시절에는 합병증도 많고 그랬지만 점차 좋은 신약들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합병증을 해결할 좋은 보조적인 약들도 많이 나와서 그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혈액암의 어떤 치료 성적이 이제 나날이 이제 향상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